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떠오름 출판사에서 펴낸 알리사님이 지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를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10년의 직장생활 중 상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공황장애로 퇴사하면서 작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홀로서기 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전개하여 작가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 이 회사 나가면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10년간의 회사 생활을 끝마치며 담당자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말입니다. 10년간 나를 잊은 채 살다 보니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오래된 학대 속에 온전히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답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증명해 보이는 책이다. 또한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디로 나아갈지 나를 되찾기 위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책이다. 1. 가스라이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지옥에 살고 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참 쉽다. 가해자와 멀어지기만 하면 된다. 조종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나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연인과 지인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들과 멀어진다는 것은 혼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끈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어려움과 난간을 헤쳐나가지 않고 쉽게 그만두는 것은 끈기가 없는 게 맞다. 하지만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세상에서 정한 방법에서 벗어난다고 자신의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끈기 없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가며 이뤄야 하는 꿈이라면 차라리 꾸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이 강요하는 정해준 꿈 같은 거 말고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직접 스케치한 나만의 그런 꿈을 위해 투자를 하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가스라이팅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부터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너 승진 안 하고 싶어? 가스라이터들은 집단적인 분위기를 이용해 그 집단의 소속감을 높이고 회사를 향한 충성심을 강요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다니 탈락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영정사진으로 보는 경험이 늘면서 언제부턴가 내일이라는 의미가 달라졌다. 네가 틀렸어. 친구와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달랐던 것이다. 선택의 순간에 친구는 가스라이터들에게 스스로 걸어들어갔고 나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 도망쳐 나왔다. 다 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가스라이터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열정, 열정, 열정.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해주자. 세상이 바란 대로 살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자. 열정을 강요하는 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가스라이트 인생에 결핍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다 보니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가스라이터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을 절대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넌 내가 팀장으로도 안 보이니? 가스라이터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망가뜨리는 걸 좋아한다. 우리 회사 말고 어디서 너를 뽑아줘? 잘해줬다는 건 가해자의 착각이다. 자신의 감정대로 피해자를 대한 것은 결코 잘해준 게 아니다. 여자 나이 33살이면 아무데나 못 가 하고 팀장은 얘기했다. 그렇게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공황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말한다. 시야 흐려짐, 손발 떨림, 어지러움, 숨막힘, 헛구역질, 다리 힘 풀림, 심한 두통, 식은땀, 얼굴에 열, 질식 같은 느낌. 예민한 성격을 고쳐봐. 퇴사한 날 직원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 내가 졌어. 당신들이 이겼어. 2장. 세상으로부터 빼앗긴 나를 되찾는 방법. 병원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신과는 가까운 집 주변이 좋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병원 평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큰 병원보다는 어원을 선택하면 좋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버리기. 착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잊고 있었던 본래의 내가 되기 위해 어린 시절의 나를 찾아오기로 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은 나를 용서하는 시간과도 같다.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허덕이는 나를 꺼내주는 단계이다. 당신의 환경은 안전한가요?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미안함이 들지 않고 그 상처가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도록 나부터가 단단해져야 한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철창 속 실험실지는 바로 당신이다. 24시간 대기조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나빠지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가해자에게 감정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피해자인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존감 도둑을 체포하자. 가스라이팅과 자존감은 별개다. 가스라이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9개월 동안 사계굴 방문하며 깨달은 것. 새로운 장소에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았다. 새로운 여행지에서 깨달은 교훈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호주는 직업적인 편견을 깨뜨리게 해주는 곳이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만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트라우마 치료하기. 트라우마는 정신적으로 남은 상처다. 치료법은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는 것이다. 하루 5분 긍정 일기의 힘. 회사 월급이 아니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이름으로 낸 책도 있고, 내 이름을 내세운 사업체도 있고, 내 이름으로 운영하는 독서 습관 모임과 글쓰기 습관 모임도 있다. 독서 1, 2개월의 변화. 경력 없어도 작가가 될 수 있다. 매일 100페이지씩 읽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시작. 독서 3, 4개월의 변화. 인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책 읽은 지 3개월이 지나자 사고가 확정되었다. 논리적인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해졌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유료로 책 광고가 들어왔다. 맨날 책만 읽고 서평을 올리다가 돈을 받고 서평을 올린다는 것은 계정의 힘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다. 책 읽은 지 4개월 만에 1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 독서 5, 6개월의 변화.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자. 5개월 만에 80건 완독.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뇌과학책과 철학책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독서 7, 8개월의 변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플루언서의 삶. 유로 습관 모임 오픈. 책 읽는 습관을 함께 만드는 모임. 독서 90개월의 변화. 실직자에서 1인 사학가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화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것이다. 독서 12개월의 변화. 싫은 건 이제 그만해도 돼. SNS는 인플루언서 활동도 가능하다. 3. 가스라이팅을 이용해보자. 가스라이팅,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 뭐. 사소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사소한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수준으로는 절대 취업 못해. 분노의 에너지를 열정의 에너지로 바꾸어 나에게 적용시키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과 나를 갉아먹는 인간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다. 억울하면 영어를 잘하든가. 불만을 갖는 건 좋다. 단지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불만이 생겼을 때 일단 뭐라도 새롭게 도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호주 워킹홀 갔다 오면 인생 망한다던데. 내가 목표했던 영어 실력 향상과 호주 회사의 사무직 취업은 달성했다. 까라면 까,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모두가 이 길로 가니까 나도 이 길로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모두가 이 길로 간다고 왜 나까지 이 길로 가야 하는 반항적 태도가 중요하다.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책선데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를 뺏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쑥쑥 클 수 있다. 열심히 살아서는 답이 없다. 그렇게 나를 위해 집중하면 나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자신감을 얻은 후엔 자존감이 올라간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면 저는 오늘부터 1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고 통찰력이 생겨 어릴 때보다 성공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4. 가스라이팅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스라이팅 당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할 수 있다. 네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흑수지에서 천억 부자로 패트릭 벳 데이비드. 내가 나의 정신을 조종하는 것은 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삶보다는 그걸 역이용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세상은 원래 불공정하다는 걸 인정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인드 빌 게이츠.
가스라이팅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꼭 있다. 공순위에서 2천억 자산가로 켈리 채. 한 번만에 잘 되는 사람은 없다. 좋은 곳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마인드셋을 하고 나쁜 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만드는 게 진짜다. 애플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 지금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지금까지 삶을 간절히 바꾸고 싶다면, 지금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자. 열정만으로 안 돼. 열정을 돈으로 바꾸는 법. SNS로 수백억을 버는 남자 게리 바이너처. 직장생활이 힘들수록 나만의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한다. 돌파구가 되어줄지도 모르니 소셜미디어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가스라이팅 끝까지 끝.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매일 아침 눈을 뜨자 감사해야 할 일을 3가지만 적어보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5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간다는 것. 나답게 산다는 것.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답다는 것은 오로지 내가 정한 규칙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는 나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내 안의 점을 모두 연결하면 내가 된다. 중요한 것은 밖에 찍어 놓은 점을 모두 안으로 돌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점을 다시 찍어 모두 연결해 하나의 별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장점이자 꿈이 된다. 잃어버린 자신감 되찾기 프로젝트.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무언가를 행동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입니다. 행동력을 높이는 방법은 삶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것이다. 아직도 착하게 살고 계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대하듯 타인의 생각도 인정하고 수행해주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내 인생에 중요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가스라이팅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나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생각, 계획, 가치관에 대해 상대방에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가스라이팅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과를 얻든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기준은 언제나 나, 알리사의 실제 마인드셋 방법.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 나만의 무기를 찾아라.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신과 자주 대화하자.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해보자. 있어 보이는 삶보다 나누는 삶을 산다. 불안함을 인정하자. 모든 답은 나이겠다. 내가 나의 명함이고 내 인생이 곧 이력서다. 사원 알리사, 컨설턴트 알리사, 코디네이터 알리사. 앞으로 나는 알리사 자체로 살아갈 거다.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명함이 되어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열정을 쏟아 일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으로 책 내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